자, 송가수님 대낮에 만났습니다. 제가 그 정가수님 오늘 오후에 예. 4시 반쯤인가 병원에 가는 관계로 예. 제가 시간 좀 땡기자고 했어요. 또 병원에 가도 해놓고 가야지. 예. 오늘 뭐 이제 제가 이제 좀 오후 늦게 병원에 얘기돼 있어가지고 예. 가는데 이제 뭐 사실 아까 우리 송가수님이 한 10분 전에 이 방송이 되나 안 되나 해가 테스트를 했는데요. 방송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예. 저희들 이제 기기 작동상에는 화면이 뜨지 않고 오디오가 또 가는지 안 가는지 구분이 안 됐어. 저희들 기술자가 없어서 예. 저희들 실력으로는 도저히 안 됐어요. 일단 예비 방송을 해보고 예. 그 예비 방송 성향에 따라서 만약에 안 되면 오디오만이라도 예. 내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비 방송을 해봤는데 많은 또 우리 또 애청자분들께서 잘 된다고 하길래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냥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예. 잘 되시는지 안 되시는지 혹시 보시는 분 계시면 아까 한 4,500명이 지금 아까 예비 방송을 보신 것 같은데 댓글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 되고 있죠.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마 예, 지금 예. 현재 우리 돌아가는 기계 같은 경우 송가수님하고 지금 이게요 2시간 동안 이 신랑이 버렸습니다. 2시간 동안 신랑이 버려가지고 결국은 뭐 저희 장비도 다른 컴퓨터로 교체를 하고 오늘 뭐 별짓을 다 했습니다. 별짓을 다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제가 원래 시간이 3시까지 가야 되는데 예. 이게 이제 시간을 1시간 반 연기하고 이래 돼가지고 이렇게 앉았습니다. 송가수.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예. 방송이 안 되면 큰일 났다 했는데 그렇다고 뭐 쫓아낸 기술자를 다시 부를 수도 없고 쫓아낸 기술자가 약간 그 좌파 성향이라 뭐 일정 부분 출장비를 줘도 안 올 것 같아서 예. 여러 군데 전화도 해보고 했는데 다행히 지금 일부가 복구돼서 지금 방송이 되는 것 같은데 방송 중간에 또 무슨 일이 예. 생길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급히 이제 깠던 부분들은요, 예. 뭐 시청자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시다시피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돼 가지고 오늘 이제 새벽에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예, 예. 예. 전직 대통령이 그 이제 수의를 입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3번째 보게 되는데 우리 김평우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던 박 전 대통령은 한국 법치주의의 순교자가 되는 길을 걷고 있다. 딱 맞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그런 어떤 뭐 말은 다 이제 이해되는데요. 예. 제가 한 가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에 애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기획서를 논하셨지 않습니까? 예, 예, 기획서를 예. 논하면서 지금 그 검찰 조사도 거부를 했고 예, 예. 나와가지고 이제 특검도 거부를 했고 예, 예. 나와가지고 또 뭘 거부했습니까? 헌법재판소 출석도 거부를 했습니다. 예, 예. 이것은 기획서를 만들었던 자들이 함정이기 때문에 정말 수 본인이 없다. 이제 예. 당신이 갈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로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은 뭐 파면이 됐습니다. 예, 예. 파면이 됐는데 청와대 계시다가 예, 예. 12일 날 지난 3월 10일이죠. 12일 날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날 저녁에 일요일이죠. 일요일 날 다시 이제 삼성동 사저로 갔습니다. 예, 예. 삼성동 사저로 가면서 거기서 진실론 운운하셨습니다. 예, 예. 민경욱 대변인을 통해 가지고 민경 대변인, 민경 민경 의원 의원입니다. 이제 예. 대변인격이죠. 민경욱 의원을 통해 진실론 운운하셨는데 그러면 대통령께서 그때 얘기했던 진실론의 실체가 지금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굳이 대통령께서 지금 현재 또다시 뭐 검찰 조사는 받고 또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속이 됐습니다. 예, 예. 뭔가가 대통령께서 이런 부분들 가려 그러면 멋지게 한마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김영삼이처럼 닭의 모가지를 삐뚤더라도 새벽에 온다든지 예. 국민 여러분과 진실 언제까지만 승리할 것이다든지 태극기 집회를 그렇게 지난 5개월 동안 예. 정말 어떤 추위에 떨면서 많은 분들이 지지했던 분들에게도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 줘야 된다는 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지금 뭐 대부분의 아마 그런 사람들이 예. 검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갈 때나 예. 나올 때나 실질 심사 받으러 갈 때나 거기까지 아마 그런 많은 기대를 했을 겁니다. 저 역시도 뭔가 그 억울했던 아니면 거짓이 됐던 엮였던 이런 대국민 메시지를 남겨줄 것이라고 저 역시도 기대했어요. 예. 그러나 결국은 아무 말씀도 못 남긴 채 영의 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자면 그런 골든타임도요. 그런 예. 어떤 대국민 메시지도 골든타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 골든타임 필요하고 JBC가 방송에서는 어쨌든 국민들에게 그런 대국민 메시지 본인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뭐 아니다라는 어떤 부분들이 얘기를 해야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런 방구도 없이 그냥 들어가셨어요. 예. 근데 나는 그걸 보면서요. 변호인들은 많은 인간들입니까 저거들요. 변호하는 사람들이지. 변호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 변호하는 사람들은 저런 식으로 해도 되는가? 변호하는 사람이 있고 변론하는 사람이 예? 있어요. 변론마다 말한 거야. 변호마다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판사가 솔직히 말하자면 주임 판사밖에 안 됩니다. 43살짜리가요. 경력 10년 미만의 그 어떤 그 10년 그 되는 그 판사가 뭘 보면 얼마나 보겠습니까? 그런 판사를 상대하는데 소위 말하자면 검찰 출신들 뭐 검찰 어떤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그래도 뭐 검찰총장이라든지 법원장이라든지 이 정도 대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명색이 대통령. 명색이 대통령 변호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돼야 되고 이런 쪼무레기 판사를 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일단은 이제 이렇게 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 우리가 항상 참모론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참모가 대통령의 메시지를 때는 정확해야 됩니다, 이게. 예. 그리고 둘째는 완벽한 골든 타임을 노려야 됩니다. 그럼요. 그리고 세 번째, 지금 현재 국민의 마음이 어떤 식으로 흔들리고 있는지를 이걸 정확히 파악해야 예. 돼요. 이 상황을 세 가지 종합해서 대통령께서 지금 어느 시간에 어떤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청결한 참모가 일단 없은 거고, 예. 두 번째는 현재 돌아가고 있는 이 시국적 반대기가 이 탄핵 정부의 결과가 오늘 구속까지 가는 이런 경우가 오지 않을까 많은 국민들이 의아심하고 예. 혹시 그렇게 오면 어떡하나 이걸 밤새도록 뜬 눈으로 지켜본 국민들이 예. 대부분 퇴계된 애국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그래도 무슨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하시지 않겠나 했는데 제가 예. 이제 예단케는 예. 그런 것조차도 변호인들이 안 했으면 좋겠다 아마 이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얘기하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그런 모든 타임을 놓치고 예. 결국은 수의를 입는 순교자가 됐습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기획설 등 그런 부분들이라면 이 모든 부분들이 다 어떤 그 뭐 검찰 조사라든지 특검이라든지 혹은 또 또다시 검찰 조사 예. 그다음에 영장 실질 심사 이 자체도 하나의 기획설의 연관선상이라 저는 그래 보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그와 관련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어떤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한 거다. 난 그래 봐요. 그렇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3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예. 다치고 또 송가생 또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또 뭐 정강용 뭐 대변인 또 이제 곧 뭐 경찰에 뭐 소환될 예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자면 탄압 아닌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된다 그러면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YS처럼 당에 모가지를 삐더라도 새벽에 온다라든지 그런 굵직한 어록을 하나 남겨줘가지고 예. 그런 면에서 어떤 뭐 예를 우리가 송가생도 순교자 말씀하셨는데 예. 뭐 순교자 박근혜 뭐 순교자 대통령이라든지 그런 하나의 뉘앙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이 갔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좀 실망을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런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왜 예. 대통령께서 그런 식의 어떤 이런 방구도 없이 들어가셨냐 하면서 너무나 원통해하고 너무나 갑갑해하고 그래서 그러면 국민들은 지금 현재 뭘 믿고 지금 어디에 의지하고 어디에 희망을 두고 살아야 되겠느냐. 까방송 뭐 까방송 얘기하더구만요. 송가생을 봐야 되고 뭐 송가생을 희망을 얻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송가생한테 까방송 해달라고 지금 많은 전화가 쇄도하고 뭐 문자도 이래가지고 뭐 저도 할 수 없이 병원 가는 시간까지 그 연기하면서까지 이제 앉아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심리 상담을 예.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지 않나 싶어요. 예. 저는 이제 이해를 좀 하는 쪽에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물론 이제 정가 선생님 지적은 이 지당하신 말씀이고 모든 국민들이 아마 그런 메시지를 많이 학수고대 했어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분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치인 박근혜가 아닌 예. 대통령 박근혜란 아마 거기에 무게중심을 좀 둔 것 같아요. 예. 아무리 내가 수갑을 차고 저 깜빵에 가는 할때라도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그 지켜야 될 국가적 책무라든가 아마 이런 쪽에 무게를 둔 것 같고 정치인 같았으면 아마 정치적 술수를 부려서라도 뭔 얘기를 했겠죠, 그죠? 근데 아마 그 와중에 많은 오랜 시간 갈등을 했을 거라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그렇더라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 단돈 1인에다 받고 아니면 어떤 제가 완벽히 드러난 상태라 그러면 아무 말 없이 가야죠. 그럼요.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의 들춰본 결과에 의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요. 재판을 받아봐야 입장인데 예. 나중에 재판 받으면 무죄가 된다 해도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 이 치욕적인 날짜는 대한민국 역사는 기록은 하겠지만 그 기록 때문이라도 대통령께서
오늘 너희들이 진실을 한 손으로는 가릴 수 있겠지만 조만간 그 역사의 진실이 밝혀지는 날 너희들도 천벌을 받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그렇죠. 지난 5개월 동안 사실 대통령 모든 것들 사사히 다 뒤졌지 않습니까? 뒤져온 것도 해가지고 돈 받은 게 없습니다. 예. 근데 대통령을 파면한 데 있어서는 그치지 않고 결국은 이제 그 특가법상의 뇌물죄로 이제 말아 넣었는데 또 박지원 대통령의 구속 사유 중 하나가 바로 뭡니까? 블랙리스트 아닙니까? 그리고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어떤 그 블랙리스트의 집행 지시 행위를 했다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문화인들의 활동을 제한한 것이 아니고 반국가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반체제적인 하나의 자편향 어떤 그 예술문 활동 규제한 그거든요. 이거는 책무입니다. 책무. 책무죠. 국가의 국가 자산이 예.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잖아요. 이 세금이 집행되는데 잘하는 사람은 당연히 좋아지겠죠. 예. 그죠? 그러나 반국가적이고 전가 선생님 말씀대로 반국가적이고 반사회적인 이런 단체까지 돈을 준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 반대로 욕먹어야 될 일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자질도 힘들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경고했듯이 나이가 어리다고 뭐 이래 뭐 재판을 못한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된다 그러면 어떤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한다 그러면 그래도 부장 판사급 이상 와가지고 어떤 판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노하우도 갖고 있고 세상을 좀 아는 사람들 해야 되죠. 그렇죠. 이런 어떤 주임 판사 어린 판사가 어떻게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구속을 시키는 것도 기가 막힌 일이고요. 물론 그 따지면 헌재의 어떤 8인의 어떤 그 또 파면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또 국회 탄핵도 다 문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론도 문제인 가지고 그러면 정치 언론 사법부가 말아 넣은 거라고 생각해야죠. 예. 그게 구태타죠, 말하면. 예. 근데 이런 걸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인정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물론 뭐 이제 영장 전담 판사니까 나타나 있는 몇만 쪽에 이제 그걸 보고 판결을 했을 텐데 이미 많은 언론을 통해서 이미 사회적으로 이거는 돈 10원도 받아먹지 않는 어떤 기획실에 의해서 누구 말 따라 거꾸로 된 탄핵 언론이 터뜨린 확인되지 않는 카드라 통신을 국회에서 서초 의결서에 그걸 점검으로 채택했고 죄가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 국회에서 가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헌재로 넘겼어요. 헌재 결정이 뭡니까? 탄핵 기각이나 가결 인용이 아닌 파면이라고 용어 듣는 이런 추상적인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영장 진단 판사가 그런 것 전혀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왜 헌재 판결문에 민심이 들어가 있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촛불 민심이 들어가 있죠. 그 민심을 얘기한다 그러면 이런 민심을 읽고 난 판결을 했어야죠. 그거는 민심이 아니고 개심을 읽었어요. 초심을 읽었겠지. 예, 초심도 있고 개심 개심. 같은 어떤 그 민심들을 읽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 자체가 지금 현재 예를 들어 뭐 저희가 뭐 대통령에 대해서 뭐 뇌물죄 하나도 밝혀진다 그러면 우리가 송가생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송가생이 경찰 조사받으러 할 때 저 제비직강성 방송에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죄를 지면 처벌받아야죠. 처벌받아야죠. 죄 안 지면 처벌받지 말아야죠. 받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말 안 넣으면 말려 들어가야죠. 항거하면서 항거해야지. 항거하면서 말려 들어가야지. 그렇죠. 뭔가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억울해서 들어갔다든지 뭐 이런 식의 마찬가지다 보거든요. 대통령께서도 지금 많은 국민들이 죄가 없는 상태에서 뇌물을 받지 않 역대 대통령 중에서 뇌물 안 받아 처먹은 대통령이 있습니까? 없지. 없어요. 받아 처먹어도 많이 받아 처먹었지. 받아 처먹어도 막 받아 처먹은 정도가 아니에요. 배가 터지도록 처먹지 않습니까? 지가 처먹었나 친인척가 다 처먹었는데. 처먹었지. 그리고 특히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 640만 달러 그 처먹은 거 아닙니까 그거? 그거는 검찰 조사로 밝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처먹은 게 밝혀진 거고 박근혜 대통령은 묵은 게 밝혀진 게 없습니다. 밝혀놓은 게 있다 그러면 내가 오늘부로 우리 JB깡 방송 안 합니다. 밝혀낸 걸 밝혀봐라 한번 이거야. 아니 무슨 뭐가 바빠서 내가 지금 현재 그 소송이 걸려 있는 사소한 이런 명예훼손 이런 사건도 지금 몇 달째 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급히 끝내고 급히 해서 말아여서 깜빵까지 보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야. 이게 정거를 둘째치고 그렇게 서둘러야 될 이유가 있냐 이걸 묻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오늘 세상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에 이제 또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됐죠. 대통령이 이제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또 이래
저기 차에 해가 서울구치소로 수감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굉장히 울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제 심지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오늘 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령 구속 이전에 대한민국 법치가 구속이 됐다고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게 법치 구속도 그렇지만 대한민국 망가졌습니다. 망가졌죠. 그리고 이게 어거지가 통하는 세상이 됐다 그러면 예. 이거는 공산국가나 있는 얘기예요. 예, 이게는 지금 저희가 아무리 상식적으로 납득을 하려 그래도 납득이 안 됩니다. 납득이 안 되죠. 예, 언제 납득이 안 되면 뭐 해야 됩니까? 납득이 안 되면 예. 박살내야죠. 예, 자, 우리가 지금 오늘 제가 이제 방송국 택시를 타고 오는데 비가 와서 택시 기사까지도 조롱하는 예, 박근혜가 구속되니 이 비가 잘 내리는구나. 예. 내가 어떤 지역 특색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뒤에 탄 손님이 어떤 손님이든 모르는 상황에서 택시 기사가 조롱 떨어야 될 이런 나라가 됐다는 거야 이게. 자, 이게 개떡 같은 나라 아니냐고 이게. 자,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우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습니까? 예, 있죠. 저 한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죠. 손가정 죄 없으니까 이제 예. 뭐 경찰 조사에서 풀려났는데, 그러면 저는 죄 있어요. 조금 있죠. 많아요. 많습니까? 예. 정가를 잡아가야 되는데. 죄 없는 자가 박근혜 대통령 돌로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칠 사람 있나? 내 칠 밖에 사람이 없는데. 손가밖에 없는데 누가 쳐야 됩니까? 칠 놈 윤석이가 없어. 쳐야 되나? 문재인이가 쳐야 되나? 안 돼. 유승민이가 쳐야 되나? 안 돼. 세상에 죄 없는 자에게, 그녀에게 돌을 던져 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뭐 성경 구절에 놓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 나가지고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는 돌로 쳐야 되는데, 예.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칠자 있나? 없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돌을 치려고 한다 그러면 그놈부터 맞아 뒤져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이 남은- 사회가 온통 거꾸로 돌 맞을 놈이 돌 안 맞아야 될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이런 형국이 됐다고요. 예. 자, 신은 보고 있습니다. 신이 보죠. 신이 보고 있어요. 예. 오직 누가 남았습니까? 예수님하고 그 여인만 남았습니다. 나머지 다 돌아갔습니다. 다 죄이기 때문에. 이 사회가 모조리 부정했습니다. 예. 이제 신의 판결만 남았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인간에게 죄와 벌은 뭐이겠습니까? 송가생, 죄와 벌은 뭡니까 인간에게? 죄가 있는 만큼 벌을 주라는 네. 얘기 아니겠습니까? 죄도 없는데 벌을 줄 수 없잖아요. 그럼요. 또 죄가 있는데 벌을 안 줄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죄와 벌을 주려면 우리가 사법연수원에 대한 천칭 이 저울이 달려있듯이 공평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무 이유 없이 저울에 자기 멋대로 달았어. 그냥 없는 죄도 만들어 뒤집어 씌웠어. 그 벌을 준다 그러면 그게 흔히 말로 지옥, 사탄, 공산국가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죄를 지고도요, 그 감추는 자들, 예. 감추는 자는요, 영혼의 벌을 받아요. 저는 그래 봅니다. 그 자체는 바로 뭐냐면요, 영혼의 죽음을 맞이할 거단 말입니다. 예, 예. 오늘 우리가 이제 마치 이제 어떤 뭐 저기 뭐 기독교적인 뭐 성경적 얘기를 뭐 신자 여러분께 하는 게 같지만, 저희들은 그래 봅니다. 이 자체는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지난 5개월 동안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뭐 다 해봤어요. 했죠. 다 했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추운데 발 동동 구르면서 한 번은 태극기를 너무 오래 들어가지고 동상에 들어가지고요. 맞아요. 동상. 예, 동상 들어가지고. 그러면 그 자랑스럽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도 아프지도 않고. 그분이 거기 왜 나오냐고 예. 생각해봐요.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이 나와가지고 탄핵 반대를 외쳤고 구속 반대를 외쳤고,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모두 다 했습니다. 근데 그 이제는 남은 게 뭐냐면 뭐가 남았습니까? 신의 판단밖에 안 돼. 신의 판단밖에 안 남았다. 저는 바로 그래 봐요. 아까 우리 정관 선생이 나보고 이제 죄와 벌은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아까 이제 혹시나 이제 종교적 색채 때문에 얘기 아까 보는데 그게 아닙니다. 러시아 문학가 도스토옙스키 있잖아요. 이분이 한 말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살인하고도 감추는 자는 영원의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맞다고 이게. 예, 맞습니다. 맞잖아요. 예, 남을 살인하고 자기는 영원히 잘 살 수 있다 그러면 예, 신이 없겠죠. 예. 신이 얘기에 천벌을 안 내리겠습니까? 차라리 돌을 던진 사람들은요, 회개하십시오. 예?
형벌을 받기 전에 그래야만 영혼의 치유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신은 죽더라도 영혼은 반드시 당신들과 당신의 자손 대대에 신은 천벌을 내릴 거라는 그냥 그래 봐요. 맞습니다. 예. 예. 영혼까지도 치유를 받겠다면 결국은 뭡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양심선언할 수밖에 없죠. 안 그러면 아까 이제 정가선생 말대로 예. 회개하고 자기 양심에 어떤 반하는 그런 걸 세상에 내놓지 못하면 결국은 영원히 벌을 받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숨어 있는 어떤 미움과 정오와 분노를 건열을 향해 가지고 대통령을 향해 가지고 마구잡이 마녀 사냥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했을 때 더 악랄한 마녀라고 더 악랄한 돌파 메일질을 했습니다. 했죠. 예. 그렇게 마녀 사냥을 당한 후 오늘 대통령은 말없이 21일 오늘 말없이 20일 만에 31일 예, 31일 새벽에 힘없이 힘없이 서울 구치소로 끌려갔습니다. 서울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국민들은 울부짖었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끌려가는 모습도 안타깝겠지만 이제 대한민국의 법치가 감옥으로 가는구나.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저는 대통령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요. 인간의 잔혹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예. 권력을 가진 인간, 소위 말하자면 마이카벨리 토인비의 일가를 했습니다. 뭐냐?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늑대가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 인간의 어떤 잔혹성들, 기만과, 야만과, 욕심, 약탑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인간은 잔혹한 야수로 돌변합니다. 그래서 마구잡이 자기 존재를 가시하려고 하는 이런 형국이 지금 펼쳐졌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강경에서 벌어졌던 게 뭡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위해서 존재토록 하기 위해서 선동을 부추기고 탐욕이 하늘을 찌르고 무서운 이빨을 드러냈던 저 촛불 세력들을 보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강분했고 그걸 막아야 되겠다. 대한민국이 망해지는 이 꼬라지를 못 보겠다. 법치가 망가진 이 꼬라지를 보지 못하겠다. 태극기를 들고 그 추운 겨울에 나섰을 때 아니겠습니까? 이런 인간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날이 온다면 사람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맞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우리는 가장 인간의 잔혹한 모습을 본 게 비유할 때 역사적으로 난징 학살과 유대인 대학살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이 학살의 방식과 절차는 달랐지만 또 그 학살 당한 사람은 목숨을 알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정신적인 죽임을 줬습니다. 그 잔혹한 현장, 이 잔혹한 모습들을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이 백주 대낮에 저녁에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잔혹하게 죽이는 장면들을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그걸 보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밝혀내야 됩니다. 왜냐? 언론과 사법부와 정치권이 그리고 강성노조 그리고 종북 단체들이 결탁이 된 이런 마녀 사냥식의 인간 사냥은 사람들을 더 포악하게 만들고 그 포악성을 이용해서 오늘과 같은 이런 사회 결과물을 창출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가리 든 놈들, 돈 좀 있는 놈들, 사회의 리더자 엘리트라는 새끼들은 왜 주둥이를 닦고 있냐 이거야. 그렇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간의 가치, 인간의 존엄성을 말합니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낱 휴지에 불과했습니다. 인간은 인간이 존엄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존엄의 전제 조건이 뭐겠습니까? 그 전제 조건은 바로 인간의 아름다움, 인간 남자의 냄새가 나는 겁니다. 자비요, 사랑이요, 배품이요. 그렇죠. 그것이 없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없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런 거짓과 가짜 이선자들이 쳐놓은 하나의 그 경계선에서 그 가면을 쓴 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무도한 축제가 지금 곧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 지를 발광하겠죠. 예. 축제가 아니라 아주 기고만장한 그 꼬라지를 일반 선한 국민들이 쳐다보면서 가슴에 비수가 꼽히는 아픔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뭐랍니까? 아까 우리 정가선생님 말씀대로 모든 종교가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게 뭐랬습니까? 사랑과 배품, 용서와 자비 아닙니까? 예. 이게 말라 비틀어졌다면 이 세상에 종교가 뭐가 필요하고 인간적 서로 간의 소통이 뭐 필요하겠냐고요. 내가 아니면 남 잡아 죽여버린 것이지 그냥. 그렇죠.
이런 사회가 되면 이건 동물 세계랑 똑같은 거지. 이게 어떻게 인간 세상이 되겠냐고요. 거짓과 배신, 야비와 상식이 사라지고 법치가 무너지고 헌법이 이미 사라졌다는 거 왜 모르십니까, 국민 여러분? 그래서 저들의 놀이터가 된 대한민국입니다. 대통령의 존엄과 가치를 외면하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보호해줄 수 있는, 동조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인간의 나약한 힘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상식과 합리의 이성은 이미 정치 사회를 우리가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예.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은 바꿀 수 있다 생각했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됐습니다. 상식과 가치와 그 어떤 이성이 결국 무너졌습니다. 폭삭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것을 바꾸지 못했던 세상들을 똑똑히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우리가 지금 후손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이런 더럽고 치사한 야비한 사회를요. 상식과 합리의 이성이 세상을 바꿔놓을 수 없다는 거 이번 우리는 두 눈으로 전 예. 국민의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인간은 외부의 무언가에 의해서 움직이는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피아노 건반이 되듯이 마침 누가 치는 대로 이 사회가 흥분했고 누가 건반을 두드는 소리에 그 강약에 따라서 세상이 미쳐 자빠졌습니다. 이걸 태극기 든 사람들이 나서서 막으려고 했지만 촉탈 부족이었습니다. 이제 10만의 역에 대한 그 연주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벌을 줘야 되는지 안 되는지 신이 판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들이 쳐놓은 아주 촘촘하고 치밀한 하나의 어떤 그 함정에 다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됐습니다. 지금 저는 탄압의 징조가 시작됐다라고 봅니다. 됐죠. 예, 인간을 지배하는 정치, 언론, 법에 계산된 세뇌들이 그렇죠. 그 세뇌 쪽에 우리는 길들여져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성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다른 색다른 경험하지 못했던 마각과 독재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형성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을 이들의 보고 프리미엄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이들의 프레임은 철저하게 저희들이 지금 갇혀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이 촛불 집회 현장에서 피켓을 대면 그게 현실로 다가오는 이 무서운 세상을 보고도 길거리로 나서지 않는, 태극기를 들지 않는 이런 국민들을 위해서 제가는 대한민국 반 쪼개야 돼. 같이 살 수 있는 이 환경이 안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울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예. 울분이 지금 분노가 되고 정화되고 있습니다. 그 분노가 강물을 이루고 바다로 흐르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촛불 든 세력들은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아주 박 대통령의 구속을 유쾌, 상쾌, 통쾌로 박수를 치고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신은 이제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이 이 부분들을 모른다 그러면 신은 존재하지 않는 의미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죽은 나자로를 예수가 살리는 대목이 나옵니다. 예. 그 내용 아십니까? 위독한 상태의 나자로가 아니다. 이미 죽어서 온몸에 천을 두르고 무덤 속에 누워있던 나자로다. 그런 그가 일어나 뚜벅뚜벅 걸어나온 장면이 성경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도 진실로 부활할 것이고 순교자로 부활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 박 대통령께서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죄 없는 여인에게 우리는 마구잡이 돌을 던졌고 그런 또 죄 없는 분에게 우리는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를 믿었습니다. 그 태극기를 들었고 그런데 그 태극기가 결국 무엇입니까? 천심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민심입니다. 민심이 천심을 그 천심이 민심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하늘을 움직인 거예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이 그녀는 말하지 않고 영의 몸이 돼서 차디찬 깜빵으로 갔지만 그녀의 구속은 이 세상의 모든 진실을 일깨울 것입니다. 예. 잠든 자를 깨울 것이고 침묵했던 자들의 입을 열게 할 것입니다. 예. 민심의 양심을 깨우게 할 것이고 세상의 눈을 뜨게 하는 순교자로 분명히 부활할 것입니다. 예. 우리가 숨겨왔던 분노와 정오도 깨울 것이고 민심의 양심 모든 걸 깨우는 그날 박 대통령이 말했던 그 진실의 실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모두 태극을 들고 나서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깨울 것입니다. 예. 거룩한 신을 깨울 거예요. 아, 그렇죠. 예, 예. 신은 반드시 깨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쳐놓았던 이 혼탁해진 사회, 이 혼탁해진 국가, 애언자들이 출연해가지고 백성들을 속이고 국민을 속이는 그 속에서 그들의 악령을 물리칠 수 있는 신, 그 신은 저희들은 곧 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분노하지 맙시다. 더 이상 정하지 맙시다. 이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해낼 수 있는 처벌의 영역이 아닙니다. 신이 내릴 수 있는 처벌의 영역이고 신의 영역입니다. 저는 무신교입니다. 송가생도 마찬가지고 예. 오늘 처음으로 이런 신적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어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신적 얘기가 나온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그냥 이게 위에서 때리니까 저희는 시부릴 따름입니다. 지금까지 그 수많은 세월 중에 전쟁도 겪었고 예. 환란도 겪었던 이 대한민국에 그래도 어디 한쪽인가는 사랑과 자비와 이해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의 이 탄핵 정권 그런 게 모조리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고뇌할 수 있는 데까지,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인간으로서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인간으로서 적어도 이 선은 넘지 않겠다고 했던 그 희망조차도 허물어지는 인간이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 지경이 됐으면 결국은 신이 해야 된다고. 예. 자, 이럴 때일수록 저도 마찬가지, 송가생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 건강해야 됩니다. 왜? 신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신은 조만간 최후의 심판을 할 겁니다. 그 최후의 심판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지켜봐야 됩니다. 저는 지켜볼 거예요. 저는 끝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단죄했던 이런 인간들 과연 신이 죄와 벌을 당연히 물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신이 박근혜 대통령의 죄의 무게를 들었을 때 있다고 판단하면, 만약 있다 판단하면 신은 박근혜 대통령도 더 각오한 형벌을 줄 것이고, 예.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없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을 사람으로 껴안을 겁니다. 그리고 부활시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돌을 던진 자들은 반드시 무서운 신의 형벌을 받을 것으로 저는 그래 봅니다. 왜냐? 아까도 말했다시피 개인의 문제가 아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난 5개월 동안 울고 부서짓고 진실을 이야기했고 결국은 그 위정자들이 진실을 뭉개버리고 정치와 법치와 언론이 합작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그냥 사장시켜 버렸습니다. 이런 자들에 대한 심판은 예. 언젠가는 되겠지만 이 가혹해야 됩니다. 왜냐? 이 자들 눈깔 속에는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을 하해시키고 그 박근혜 감옥에 있는 걸로 끝났겠지만 너희들이 한 짓거리는 대한민국의 정치를 죽이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죽이고 대한민국 인간의 인간성까지 말살시키는 쿠데타가 아닌 전쟁보다도 더한 악랄한 나치즘의 행위를 너희들은 했다고. 이걸 과연 국민들이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용서해주길 기다린다면 너희들 스스로가 너희 죄를 받고 너희들 스스로가 그 결행을 하기를 JBC 까방수 촉구한다. 너희 중에서 죄 있는 자가 있다 그러면, 죄 없는 자가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돌을 던지라. JBC 까방수에 돌을 던지라. 던질름 없어. 예? 없어요? 던질름 없어. 수두룩합니다 지금. 그래요? 예, 수두룩할 거예요. 하지만 그 돌을 던지는 순간 여러분들은, 너희들은 천벌 내린다. 천벌을 받는다고. 벼락. 세상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늘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지난 5개월 동안 그 민심이 하늘을 움직였습니다. 움직였어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이 아까 손가락이 얘기했듯이 예, 예. 모든 이들을 깨우고 있습니다. 잠든 이를 깨우고 있고 침묵했던 자를 깨우고 있고 또 머뭇거렸던 서성거렸던 자들을 깨우고 있습니다. 마침내 신마저 깨웠습니다. 저는 거기에 따르는 책임, 그 형벌에 대한 가혹함을, 그것을 기획했던 자,
그렇게 만들었던 법조인 그 이정자 씨는 아주 교만한 자들을 싫어하고 알겠죠. 책임을 집니다. 그 자들이 반드시 저는 받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류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감사 안고 한쪽 눈을 보고 한쪽 눈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천벌을 받을 겁니다. 그렇죠. 시는 공평합니다. 이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시작됐죠. 예. 지금 그 시작됐다는 증거가 이들이 이제 그동안 물론 이제 촛불 시위 현장에서 정가 선생이 이제 사진을 찍어온 거기에 다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만은 이들은 우리가 예단했던 그리고 자기들이 피켓을 들었던 그 현상대로 다시 욕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기 석방해야 된다. 예. 법에 넣어줘. 재검토하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 27일 법에 넣어 정교조 소속 교사들의 노조선인 근무를 허용하면서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이런 게 이제 곳곳에서 튀어나올 거라고요. 예. 이자들의 치밀성, 그리고 이자들의 교활함, 이자들의 잔악성, 그리고 이자들이 바라는 빨간 나라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다면 착각이야. 태극이든 국민이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고 명심하라고. 우리가 박원순 시장이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촛불 민심을 거론하면서 민주당이 정권을 교체하고 민주정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능력이 있음을 국민에게 자랑스럽게 보이지 할 때라고 썼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이 지금 이 대선 전국에 마침 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한 것처럼 이런 사전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데도 왜 이 자를 가만두냐고. 태극기 집회에서 말 한 번 잘못하는 자에게 선관위가 경고를 했다면 박원순이는 잡아들려야지가. 뭐하는 짓이야 이게. 송가생 그 역시 이제 신이 잡아드릴 겁니다. 그렇죠. 예, 그 역시 이제 신이 잡아드릴 것이고, 저는 이제 어떤 그런 작태들, 이제 그런 작태들의 소위 이제 전주곡이 울려 퍼졌다고 봅니다. 이제 아까 방금 송가생이 얘기했던 그런 좌파 종국들의 어떤 세상이 점점 다가오면서 대한민국은 어둠의 사이로 점점 빠져들고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와 한심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의 생각과 판단에 대해서 지적하고 반대 의견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제까지 그런 징조들 벌써부터 정권을 잡은 양 가지각작의 어떤 법치를 파괴시키려는 그리고 이석기 등 이런 자들을 하루빨리 석방시키고 또 국가보안법 폐지라든지 그렇죠. 주한미군 네. 철수라든지 나온다고. 사회주의가 답이다는 그들의 어떤 요구대로 또 재벌 해체 그다음 어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한교안 총리까지도 전 총리까지도 이제 날리려고 두 번째 재미 봤거든. 어떤 그런 시나리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송가스? 이제 뭐 자기 들고 그들에게 이제 이게 우리가 적대감을 가진 자는 아니고 예.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이 일념 하나 때문에 태극을 들고 나섰다고 생각이 돼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막고 이건 부수적인 거야. 종북 좌파들이 날뛰고 이적 단체들이 날뛰면서 대한민국 강감을 점령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기획된 시나리오대로 프레임을 갖춰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머리를 온통 세뇌시키고 아까 폭동의 진원지로 끌어내서 무기 들었다고 폭동이 아니에요. 그럼요. 인간 세뇌교를 통한 이 정신적 폭동을 일으키는 이런 꼬라지를 그래도 제비씨 까방속이야 택던 국민들이 이 꼬라지를 보기 싫어서 거리에 나선 겁니다. 그런데 왜 박근혜 대통령 임기 동안 총리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고위직까지 그 수많은 언덕을 입은 자들이 그렇게 박근혜를 외치던 이런 개새끼들은 어디 갔냐고. 그 개새끼들 지금 앉아가 진무 보고 있어. 바빠. 너희들이 앞서야 될 거 아니냐 이거. 너희들이 대통령을 잘못 모셔서 이런 현상이 왔다면 너희들이 칼을 물어야 되는 거고, 그래도 양심이 있다 그러면 너희들이 태클 들고 앞장서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 개새끼들 토요일 되면 골프 치러 다니 해외여행 가기 바빠. 안 돼. 그런 새끼들 오면 분탕질 한다고 그런 개새끼들. 그렇지. 예. 뭐 하는 새끼들이 이거 진짜. 그 많은 새끼들은 박근혜 대통령 임명했던 개새끼들이지 다. 그렇지. 예. 호루 새끼들. 요것들요 지금 또 이 지랄합니다. 요러다 이제 약간 이제 삐딱해지면요 통합 얘기 또 나온다고. 사람 갈기갈기 찌어서 온 시체를 100등분 해놓고 이제 와서 통합 얘기 꺼낸다.
통합이 뭐야? 너희들 없으면 통합이 되는 거야, 이 새끼들아. 못된 종북 좌파 쓰레기 같은 새끼들 이거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가 안 돼. 용서해줘야지. 해야 되지. 예, 자비를 베풀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용서와 자비와 사랑을 예, 사랑을 베풀었어요. 베풀어야 되는 거니까. 예.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탄핵 후유증이 저는 보기에는 엄청나게 갈 거로 생각해요. 예. 왜? 단순한 이념적 논리에 의해서 발생한 문제라면 모르겠지만 죄 없는 대통령을 엮어여서 깜빵에까지 몰아넣었고 결국은 이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의 칠삼을 꼽히는 이석기 석방이나 아니면 통진당 해산을 다시 원복시킬 하는 북한으로 가자는 이런 개떡 같은 일들이 주등에서 나올 텐데 이놈의 새끼들 아가리를 안 째고는 이 세상에 살아갈 가치가 없는 거야 이게. 아가리를 그냥 째면 안 됩니다. 그렇지. 예. 아가리를 그, 그냥 그 뭐야 거기 그 농약 좀 발라가지고 살짝 발라가면서 잡아 째야 조금씩 째야 돼. 됩니다. 0.1mm씩 째버려야 돼요. 그렇죠. 예. 이게 지금 말이죠. 물론 이제 대선에서 어떤 이유가 됐든 이런 걸 봤을 때 좌파 정권이 돼서는 안 되는 거고 이런 걸 봤을 때 여소야대가 안 돼야 된다는 거 이제 국민들이 많이 알 겁니다. 우리가 과연 5,700만 대한민국 국민이 100만도 안 되는 이런 쓰레기들한테 휘둘려서 나라가 이렇게 개판이 되고 올 때까지 방치했다는 거는 보수를 떠나서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겠다는 이 많은 세력들에게 이번 기회가 한골탈퇴의 기회입니다 사실은. 그럼요. 그리고 좌파들에게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떠나라고. 아가리 잡아 째기 전에 떠나. 안 째려고 그러는데 저 새끼들은. 예. 계속 씨부러지기를 모인데 저거. 이런 정국과 이런 현안들을 지켜보면서 상당히 여러분들도 많이 답답하실 겁니다. 저희들도 많이 답답하고 상당히 저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께서 구속 수감되는 모습을 보고 우리 그 태극기 집회에 나왔던 그런 어르신들의 눈물 어린 모습들이 눈에 아련거리더라고요. 또 그분들이 또 얼마만큼 또 희생을 당해야 되고 얼마만큼 고통을 당해야 되고 얼마만큼 분노와 증오를 해야 되는가. 많은 분들이 저를 만나가지고 제발 대한민국이 좀 잘 되길 바란다. 그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란다. 그 대한민국이 잘 된다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이 법치와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을 여러 차례 얘기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치가 무너지고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 구속의 날 전에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진, 법치가 구속당하고 또 헌법이 사형당한 날이라고 저는 그래 봅니다. 이 원초적 문제를 제기한 박은수에 들어라. 당장 강화문의 세월호 천막 다 치워라. 지금까지 시체팔이의 세월호 장사를 해가면서 거기에 올라탄 정치인들 그리고 선동 세력들 운동권 세력 이런 작자들이 모여서 결국은 오늘날 나라를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그 원료 박은순 당장 세월호 천막 치워. 3년 동안 세월호 7시간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엉터리 나라로 국격을 깎아내린 그 원죄 당신이 목숨이 살아있다 그러면 아까 전가 말씀대로 천벌을 안 받겠냐고. 이게 어떻게 어린 아이들의 그 생명을 그리고 그게 과연 기울어진 배 안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나섰다고 그게 구해질 일이냐고. 왜 장착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왜 있냐고. 그들을 응징하고 그 시간에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다고 세월호 턱이고 지랄이고 세월호 강화문에 앉아서 거짓할 바에는 이런 거 감시하러 다니라고. 처마감 줄이 열면 박근혜 대통령 7시간이야. 7시간 헌법 잡아서 아무도 없다 그랬잖아. 이런 개새끼들이 어딨냐고. 이씨. 그런 개새끼들이 저기 있지. 바글바글하지. 예, 바글바글해요. 저 개새끼들 전부 다. 보신당에 뭐 보신당에 해야 되나. 늑대들이 판을 치는 세상인데 개보다 더 진화된 늑대들이 지금 판을 치는 세상이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절대 물리면 안 됩니다. 늑대들한테. 늑대굴에 들어가더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늑대가 설치더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시면 결국은 좋은 날이 옵니다. 저희들은 이게 어떤 뭐 적당한 좌파와 적당한 우파가 사회에 공개가 되는데 저는 거기에 플러스 하나 종북이 붙어버리면 못 삽니다. 답답해서. 그렇죠. 예. 사회가 뭐 어떤 좌파와 우파만 있는 법이 없습니다. 뭐 좌파도 있고 서로가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발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좌파들이 넉대로 돌변했습니다. 넉대로 돌변해가지고 마구 물을 지경입니다. 물면 다 물립니다.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일대는 뭐냐?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말했지 않습니까? 뭡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예, 그게 정답입니다. 그렇기 지금 딱 때문에, 그때가 왔습니다. 예, 지금은 바로 단합해야 되고 뭉쳐야 되고 뭉치지 않으면 모두가 다 물립니다. 물리는 형국입니다. 지금 물리면 보십시오. 또 대통령까지 지금 현재 구속시키는 저들입니다. 저희들도 모릅니다. 저희 제비시카 방송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예, 뭐 대통령까지 지금 현재 구속되는 마당에 뭐 제비시카 방송이 뭐 별 게 있습니까? 이거 하나 잡아 당기면 그만이죠. 송가생 잡아가고 뭐 저 역시 뭐 명예 뭐 등등 해가지고 모욕죄 잡아가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제비시카 방송은 끝날 수 있겠지만 진실은 끝나지 않습니다. 저희는 제비시카 방송은 우리가 안 하면 제2, 제3, 제4의 사람들이 와서 계속 방송을 할 겁니다. 그것이 아니면 일본을 가든지 미국을 가든지 해외를 어디 가더라도 다 할 겁니다. 저희들은 할 겁니다. 이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절대적으로 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제비시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저희 구독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저희 구독을 많이 하는 그 힘이 바로 저희의 힘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서도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해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빨간색 오른쪽에 있는 빨간 버튼을 누르게 해주십시오. 구독만이 우리가 힘을 뭉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4천만 애국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다시 재랑도 불가능한 나라가 됐습니다. 촛불 든 몇몇의 불탕질하는 그 여우 같은 새끼들 때문에 나라는 망가졌지만 혹시나 잠시 착각해서 촛불을 들었더라도 이제는 박근혜 탄핵이 아닌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아빠네 기침 다 하시고 그럼 대한민국이 얼마나 슬퍼하는지를 보시고 이제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에 동참하십시오. 송가생 또 운다 또 울어 또 운다. 송가생 눈가에 지금 눈물이 많이 고여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게. 진짜 아이들 보기 민망하고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가 어디로 갈까 이런 것들이 점쳐지는 이 시점에 슬퍼하고 욕하고 강분할 일은 아니지만 내 의지와 관계없이 심장이 울고 가슴이 울고 머리가 웁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네. 나는 정신이 멍해가지고요 오락가락합니다 지금 막. 정가스님 말씀하셨듯이 미친 여우들에게 물리지 맙시다. 자, 그래야 대한민국 구출할 수가 있습니다. 신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요. 죄 없는 자들 박근혜 대통령 마음껏 조롱하시고 마음껏 단독으로 보도하시고 마음껏 재단을 하십시오. 그 대신 신은 반드시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제비시카 방송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마지막 한 멘트 때리까 이거 멘트 이거 딱 해야 돼. 눈물 또 눈물 이 송가생 울었다가 울다가 뭐 웃다가 뭐 울다가 그냥 뭐 말하다가 우는데 지금 뭐가 한 때렸어요. 그럼 때리는 순간 바로 한 이야기 하세요. 세계 역사와 대한민국 역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등에다 비수를 꼽은 자들을 분명히 역사에 기록할 것입니다. 그 기록된 리스트의 명단에 신의 천불이 내려주실 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비시카 방송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